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영상을 찍으러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블루투스 마이크 언박싱 영상 찍고 제가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그 딩가스타라는 앱이 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을 찍다가 그게 저장이 된 거를 몰랐어요, 저는. 그러다가 한참 이제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뭐가 댓글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뭐지? 하고 봤더니 누가 팬이 됐대요. 끝까지 불러달라고 어부바 부른 거 보고서 왜 딩가스타 딱 들어갔는데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봤더니 녹음이 되어서 제 거에 저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들어와서 제 걸 보고 끝까지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좀 전에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딩가스타에 들어가서 또 노래를 불렀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불렀는데 어떤 걸 불렀는지 잠깐만요. 제가 또 불렀던 게 있는데 강서영 뭐 나를 소개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레코딩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처음 그 느낌처럼 그 노래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네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 혼자 신나게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죠? 이게 반짝이 다 되고 노래방 온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제 친구도 고3짜리 딸이 있는데 노래방 기계처럼 잘 되냐 신나냐 자기 딸도 한번 사줄까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가격도 안 비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불러놨는데 아주 신나고 재밌어요. 저는 여기가 아파트니까 어젯밤에도 신랑한테 여기서 노래 부르면 밤에 또 난리 나겠지?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낮에 불러 낮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몇 곡 부르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고 신나요. 신나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셔가지고 나 혼자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 모였을 때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주 물 만났어요. 저는 네, 오늘 이제 다시 책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 좀 점잖게 네, 또 책을 어제는 막 신나게 노래를 불렀지만 오늘 점잖게 또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굉장히 딱 이렇게 접했을 때 굉장히 설레이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막 쿵쾅쿵 울리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런 책인 만큼 네, 공부를 할 때도 그 매뉴얼적인 이거를 하면 이렇게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시험에 성적이 좋고 요런 그 족보와 같은 책 있잖아요. 족보와 같은 책인 거예요. 부자로 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한 번쯤 부자가 돼 봐야 되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 책은 경제적인 그런 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도 있지만 정신적인 내면적인 풍요도 같이 겸해서 부자가 되자. 즉 저희 채널과 굉장히 잘 맞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백만장자 시크릿은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너 부자 되고 싶어? 그럼 맞아 나 부자 되고 싶어 하지만 이 내면의 생각은 설마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의심을 한다는 거죠. 뭐 예전에 저부터도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부자를 꿈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집이 시내였어요. 청주 시내에 있는 아빠가 건축 유리 사업을 하셔서 시내에 있는 큰 유리 같은 것들은 다 아빠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꽃집이 있었는데 저희 큰 고모가 꽃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꽃집에서 그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에서도 팔았지만 밖에다가 이렇게 판을 내놓고 그 안에 그 위에다가 카네이션을 막 꽂아놓고 판매를 했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 저학년이었나 아무튼 되게 나이가 어렸어요. 한 7살에서 한 9살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꽃집에 저희 큰 고모네 언니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언니들이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아서 언니들은 조금 큰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카네이션을 팔아놨는데 제가 거의 앞에 나가가지고 막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 어린 꼬마가.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꽃을 팔고 그리고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막 2개, 3개씩을 저는 곁들여서 막 팔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저는 그때 제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었어요. 네, 제 느낌은 저는 굉장히 판매를 하고 그리고 수익을 내는데 월등히 크게 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였던 거를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어렸을 때 돈에 대한 나의 경험과 생각이 나중에 미래의 경제적인 청사진을 만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내면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 게 결정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 내면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내 내면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요게 책에서도 딱 보시는 것처럼 하부 에커라는 사람이 지금 백만장자들보다 더 많이 크게 부자가 된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매뉴얼적인 부자 지침서를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솔직히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특히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 느끼냐면 소소하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추석이 이제 내일 모레 다가왔어요. 근데 추석이 다가오면 모든 경제가 완전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제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들이만 가능하냐면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인들은 쉬는 휴일이 많을수록 월급은 항상 고정적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요 멈춰있는 시간이. 그래서 이 명절 때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명절에 어른들을 찾아뵐 때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추석 명절 때 쓰세요 하면서 봉투를 드리면 좋잖아요.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이것 또한도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부자가 싫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부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명절을 가더라도 내가 좀 일이 안 되고 이러면 좀 이렇게 주춤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롭게 턱턱 내가 또 한턱도 쏘고 조카들 용돈도 정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보는 거니까 용돈을 그 정도 주는 거니까 그래도 용돈도 척척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그거를 비교를 해서 딱 보면 조금 더 부자 마인드를 키우고 알려주는 대로 불을 어떻게 해서 끌어당겨 주는지 알려주면 그걸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네. 저는 분명히 이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정말 간절하고 내가 명확히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가 분명하다면 요런 부자 매뉴얼적인 요런 서적을 딱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책을 소개할 때 미리 막 책을 읽어두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까먹어요. 네, 제가 뭐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책들은 바로 실행을 해서 다시 넘겨봤을 때 요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는 하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딱 찍으면서는 바로바로 그 읽고서 생생한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도
뭐 까먹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가랑비에 옷이 적셔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약을 해라. 뭐 푼돈이라도 자주자주 쓰면 그게 큰 돈이 된다. 옷이 적셔진다는 말처럼 저는 이 부자 서적이나 이런 성공에 관한, 그리고 자기 내면을 바꾸는 이런 책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정말 서서히 적셔지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 이렇게 채널을 보면서 한번 같이 책을 사셔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분명히 사셔야 돼요. 이 책은 정말 갖고 계셔야 되는, 소장을 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시크릿, 부자 마인드 수업 같은 거, 머니 시크릿 수업도 들었고, 부자가 되는 그런 강의 같은 걸 듣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책 4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그 안에 이 백만장자 시크릿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그 김세 작가님이 책을 지금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책이에요. 네, 거기서도 이제 김세 작가님 거기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또 알려드리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영상도 보시고 제 영상도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용하세요. 활용하시고 부자가 되셔야죠. 그쵸? 우리 같이 부자가 되고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네, 자, 이제 이 분에 대해서 하부에커라는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무일푼이어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부자 멘토예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20살 이후에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원래 유럽계 이민자예요. 캐나다에 온 유럽계 이민자로 토론토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13살부터 신문 배달, 아이스크림 장사 이렇게 하는 걸 딱 보니까 집안 환경이 어려웠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웠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도시를 전전하면서 12개가 넘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백만장자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지 되잖아요. 처음에 나는 그냥 백만장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는데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겠어. 로또를 사지 않는데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좌절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또 받은 거예요. 그걸로 이제 첫 사업을 시작을 해서 10개의 체인점을 가진 사업체로 바꿔놓고서 포춘의 선정 500대 기업의 회사 지분의 절반을 판 것으로 그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도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로레알에 4천억인가 그 정도의 자기 회사를 판 스타일란다? 맞죠?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화장품은 굉장히 탁월하대요. 근데 그 로레알이라는 회사는 메이크업 그 화장하는 게 굉장히 좀 딸렸던 부분?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타일란다에서 메이크업 하는 그 화장품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약을 딱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분도 아마 무슨 꿈이 있으셨겠죠? 근데 그 꿈이 그런 식으로 여기에 비슷하게 지분을 판 것으로 꿈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꿈을 딱 이뤘어요. 그러다가 나 이제 백만장자야 해서 투자도 막 하고 돈도 펑펑펑펑 씀씀이를 크게 쓴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은 2년도 채 가지 못해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과 실패의 나락을 막 오르내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부에커는 독특한 것을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돈과 무의식,
불을 이루는 심리적인 과정을 발견해냈대요. 돈과 무의식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쵸? 돈과 무의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불을 이루는 심리적인 과정? 불을 이루려면 그냥 돈만 막 잘 벌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리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자, 에커는 어린 시절에 가족을 통해 보고 들은 경험과 습관이 지금 나의 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대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는 이미 그 하브 에커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돈에 대한 무의식을 성공을 향해 다시 세팅하는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궁금하지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네. 자,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과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와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성공 트레이닝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활발한 강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의 에너지 넘치는 마인드 세팅 기법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불을 이루는 노하우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백만장자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속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다 항상 제가 쓰듯이 뉴 리치 서영이라고 저는 또 썼습니다. 뉴 리치 서영. 네. 이것만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네. 자, 아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오늘 강의를, 이거 방송을 하기 전에 방송 분량을 좀 읽었는데, 저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했을 때, 맞아. 이렇게 돼.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또 다시 성공이라는 기쁨을 또 느끼고 싶어요. 1차적인 성공을 했지만 제가 가야 하는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을 때 그 기쁨, 희열, 그리고 사실 좀 이거는 조금 그 안정적인 행복감은 아닌데 도파민이 팍 쏟아지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요. 네, 생각을 바꾸어 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매뉴얼.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면 기회를 뺏길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이 책은 자기만 소유하고 싶어할 자기 혼자만의 그런 책이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풍요로움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가져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무한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함께 공유를 해야 하는데, 부자로 가는 초특급 노하우를 정리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혼자만 보고 싶은 그런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집중해서 한번 저와 같이 들어가 봅시다. 네.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돈을 얻었어요. 돈을 얻었는데, 돈을 얻은 사람들은 과연 행복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잃었기 때문에 행복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처음에 그 제 목표를 딱 달성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 마음이, 내면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좀 뭔가 좀 굉장히 그냥 달려가는 느낌만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놓치는 부자나 마음의 안정과 평화는 얻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명상가, 철학가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 이들의 긍정적인 통합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래요. 경제적인 부자, 경제적인 이렇게 부를 얻었지만 내면의 평화 같이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건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얻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가, 철학가. 뭐 이분들은 그게 편하고 행복하다고는 하시지만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거를 동시에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을 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책에 그 매뉴얼이 이 책에 있다는 거죠. 네. 자, 1부에서는요.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경제 청사진을 형성했고, 청사진이 이제 마인드예요. 마인드를 형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떻게 경제적 실패를 부르는 사고방식과 습관이 굳어졌는지 그 패턴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즉, 돈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지 조건화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고요. 그런 경제 청사진을 수정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2부에서는요.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론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유층,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분석한대요. 그래서 17가지 백만장자 마인드와 더불어 당신이 계속적으로 성공한 부자로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하시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경험담이나 놀라운 변화 사례를 또 소개도 시켜주는 책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백만장자의 시크릿이라는 책이 분명히 사서 보셔야 할 정말 포인트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실려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행복은 절대 돈이 많아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 세상을 누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돈은 필요하다. 맞아요. 저는 거의 의류 사업을 이제 하잖아요. 저는 거의 옷을 갖다 입지 않았어요. 어떤 걸 입었냐면 남는 옷. 네, 제가 그냥 피팅해서 SNS상에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옷을 그렇게 뭐 밖에 나가서 뭐 보여주고 할 일이 없었어요. 맨날 티셔츠에 쫄바지 같은 거 입고 데일리룩으로 맨날 친정이 3층이고 제 사무실 2층이었어요. 위아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이 원가 절감을 해야지만 그래도 그만큼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윤이 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재고를 입었어요. 재고를. 이 옷도 재고 입은 거예요. 네, 이 옷이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앤드리스 그러자 하는데 요게 이제 재작년 가을에 엄청 팔렸던 옷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 세상에 그만큼 저는 돈을 조금 더 절약을 해서 통장에 돈을 많이 비축해 두는 걸로 저는 행복감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물건을 또 다른 데서 사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른 노릇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옷을 안 입고 절약하는 걸로 그 돈을 비축해서 다른 곳에 막 썼던 것 같아요. 네, 물질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행복은 물질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돈과 마음과 의식의 풍요를 함께 이루어 보자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가 되죠? 자, 여기 백만장자 시크릿은 생각이 미래의 불을 결정한다는 내용과 백만장자의 17가지 시크릿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막 그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렸는데 사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큰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더 비참해지고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해봤지만 정말 IMF 터지고 그리고 사람한테 속고 이러면서 정말 악순환이 계속되고 저는 어떻게 해야지 이 그 빚이 확 몰려오는 게 그 태풍이 확 몰려와서 덮치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휩싸여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사업이 계속해서 실패를 해서 악순환의 연속이었고 그럴 때 성공을 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뭔가 이루려고 굉장히 이 사람도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자 이분한테 한 가지 이제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하부 에커가 진지하게 나의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박혀있는 믿음과 사고 방식을 점검한 결과 내가 입버릇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불안과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후에 일이 틀어져서 그걸 모조리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놈이 될 것 같았다. 게다가 나를 지탱해주는 한 가지 나에게 성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나의 믿음마저 사라질 것이다. 내가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어쩔 것인가. 그러던 차에 행운이란 게 그렇듯이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 중 상당한 재력가였던 아저씨에게 충고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어느 날 그분이 남자들끼리 카드게임을 하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지나가다가 날 보았다. 내가 벌써 3번째로 집에 기어들어와 아래층, 이 기어들어온 거는 그거죠. 사업을 해서 나가서 실패하고 들어오고 사업하러 나가서 실패하고 들어오고 이게 3번째라는 얘기죠. 아래층 스위트룸 다시 말해서 지하실에서 빌부터 살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벌써 나의 변변치 못한 상태를 얘기했는지 그분은 장례식장에 아 너무 웃기다. 정말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실패했을 때 친척분들 오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네. 나의 변변치 못한 상태를 얘기했는지 그분은 장례식장의 유족을 바라보는 듯한 가엾어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말했다. 하부, 나도 처음에는 너하고 똑같았어. 되는 일이 없었단다.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야 하부 에커가.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죠. 네. 하지만 못 들은 척 벽 쪽을 쳐다보았다. 아저씨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충고를 듣게 되었어. 너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제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설교잖아. 이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닌데 마침내 그는 비밀을 알려주었다. 하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건 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당시에 꽤나 시건방졌던 나는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나의 통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나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계속 말했다. 부자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 아니?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내가 대답하자 아저씨가 다시 말했다. 100% 정확하단 한 건 아니다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말했다. 그럼 너도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돼. 그때는 냉소적인 성향이 강했던 내가 반문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할 일은 카드게임이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 이만. 아저씨는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잘 굴러가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 손해볼 게 무언가. 손해볼 게 없네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부자와 부자들의 생각을 연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주로 돈과 성공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정말로 부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이나 중상층 사람들과 달랐다. 결국 나는 나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다. 더 나아가 부자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실제적인 기법과 전략을 터득했다. 생각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시험해보자. 마침내 나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헬스 산업에 몸담고 있었던 관계로 스포츠 용품 전문점을 차렸다. 돈이 없어서 $2,000 카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냈다. 그동안 연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사업 전략을 본받기로 했다. 성공하기 위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집중할 것이다.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이 사업을 접는다는 건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집중할 것이다.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이 사업을 접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 같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종이에 쓰셔가지고 냉장고 앞이나 아니면 화장실, 그리고 또 서재, 자기가 붙여놓을 수 있는 곳에는 이 부분을 붙여놓으면 내 눈으로 이제 확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붙여놓고 확인을 하시면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백만장자를 꿈꾸고, 아니면은 진짜 추석 때 돈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적어도 요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이 써요. 맹세했다. 전에 사업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다. 이전에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호시탐탐 노리며 항상 단기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정신력을 무장시켰다. 전에는 내 머릿속에서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성공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의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나의 비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다는 생각은 가차없이 버리기로 했다. 부자가 되는데, 성공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래요? 내 생각이죠. 우리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금전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좀 제동이 걸려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현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내 생각에서 정말 시작이 돼요. 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내 자신을 부정을 하면 에너지가 빠져요. 에너지가 빠져요. 근데 내가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처럼 막 행동하고 당당하고, 아,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가 지나면은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이 생겨서 내가 저 부동산을 살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저 차를 살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딱 생각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굉장히 상승을 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는 맨날 해서 알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아, 나는 할 수 없어. 사실 저희가 신이 아닌데 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가 빠질 때가 왜 없겠어요. 기가 빠질 때 분명히 있지만 이 기가 빠질 때도 조금 더 속도를 빨리빨리 해서 다시 업이 되는 것들은 저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머무는 것을 단축해서 빨리 나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에너지를 빨리 줄 수 있는 푸시를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네. 왜? 이 세상은요, 내가 없고 내가 자신이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봐주지를 않아요. 누군가 나를 봐야지.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자꾸 쫓는다면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봐줘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봐서, 아, 저 사람을 한번 보면은 에너지가 넘쳐. 그리고 저 사람하고 뭐 얘기를 하면 굉장히 즐거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 플러스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연습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내가 가진 쪽이 돼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걸 권장하고 싶어요. 왜? 돈 드는 게 아니잖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만 하면 되는데. 네, 이거 저의 유행어 되겠어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그쵸?
자, 이 책에 나오는 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해봤대요. 근데 하부 에커가 효과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하부 에커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딱. 두 말하면 잔소리지. 두 말하면 잔소리.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책 안 볼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반 만에 체인점 10군데를 열어서 포춘지라는 곳에 선정이 돼서 회사에 160만 달러를 받고 회사 지분의 반을 팔았대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2년쯤 자기가 이제 그 사업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대1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상당히 효과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입소문이 나겠죠? 가장 먼저 효과가 났다면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을까요? 그쵸. 배우자, 그리고 친구, 동료,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입소문을 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또 연이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10명, 그 다음에 뭐 20명, 이제는 뭐 엄청나게 이제 불어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비즈니스 스쿨을 경영해 보라고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스트리트 스마트 비즈니스 스쿨을 세워서 이제는 수천 명에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 탁월한 사업 전략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어때요? 막 세미나를 막 미국하고 캐나다로 넘나들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막 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이 강의를 똑같이 들었어. 똑같은 조건을 들었어. 근데 한 사람은 분명히 배운 대로 활용하고 성공으로 직행을 막 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도구를 가지고 그 도구함에서 가르치더라도 구멍이 뚫려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원칙과 전략을 배웠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제가 뭔가를 딱 이렇게 제시를 해요. 제가 사실은 딱 사람들을 딱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한지가 그냥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금만 이제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 기호, 그리고 싫어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 패턴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그게 딱 스캔이 되는 게 이상하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딱 제시를 해주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제 나름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좀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머물러 있을래. 그러면 돈을 막 힘들어해. 이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이 놓인 상태에서 이 사람은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발전이 없고, 이 사람은 또 제가 이제 이야기 안에 터치를 딱딱딱 해줬을 때 그걸 한번 해보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발전이 확 있는 거죠. 네. 그럼 또 저한테 또 물어보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돈과 성공의 내면 게임을 바탕으로 한 부자 원칙 집중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우리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대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 머니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는 법,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 왜냐하면 내가 내 내면이 행복하고 편해야지. 그리고 내 내면에서 부정적이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들 다 해결이 돼야지만 내가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지 않고 그냥 부자 매뉴얼을 따라한다면 사실은 허점이 많이 보이고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 그래서 내면을 분명히 건드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도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는 법, 그리고 부자처럼 생각하여 부자가 되는 것을 이제 알게 해준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분에게 자주 질문하는 게 있대요. 한 번에 대박을 터뜨렸나요? 지금도 계속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묻는데요. 그러면 대답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원칙들을 활용하여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미 백만장자보다 몇 갑절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내가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족족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내가 관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한다고 해서 나한테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다스의 손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경제 청사진을 다르게 말한 표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원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분명히 당신에게도 곧 경제 청사진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제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자리에 배우러 오셨습니까?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버리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 제가 청주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제가 40대에 지금 이제 중반이 1년 넘었잖아요. 제가 46살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살아가는 삶이 저는 지금 3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 주변에 사시는 제 또래 분들은 저와 지금 이런 행동이나 아니면 제 이런 뭐 유튜브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사실은 늦깎이 결혼을 했잖아요. 늦깎이 인생을 살고 늦깎이 결혼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아직 뭐 지금 제 주변에서는 20대 아이들이 20대가 다 거의 됐어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처자들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러는 부모가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간 30대에 신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아직 없고 그리고 제 생각,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젊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고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서울에 자주 갔던 이유가 서울에는 50대가 넘으셔도 자기의 꿈이 명확하게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대화가 돼요. 네, 나의 꿈은 이건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게 목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강의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나는 결과가 이랬어. 이렇게 대화가 달라요. 근데 청주에서는 아줌마들끼리 이렇게 수다 떨고 아니면은 저기 음식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고 TV에 이거 봤는데 이거 재밌었어 막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애가 이번에 물론 그분들의 관심사는 그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저의 관심은 저는 늘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평화롭고 풍요롭고 그 풍요로움이 기본이 되는 건 경제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아닌 것 같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결코 이게 무시가 되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 당장 내가 먹고 살 돈이 없다고 생각 딱 해보세요. 근데 그 경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거, 이 감각을 키워서 내가 그래도 내가 활동을 할 수 없고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졌을 때 시스템화를 시켜서 내가 그래도 위협을 받지 않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지금이나 6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80대나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시스템을 계속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컨설팅을 나중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사람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감각들이 저는
저는 돈 버는 감각도 있지만 사람의 그런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런 컨설팅을 딱 맞춰서 해드리면 이분들이 어때요? 저는 약속 진짜 지키거든요. 저처럼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저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저 또한도 꼭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또 읽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백만장자가 됐고, 그 백만장자보다 더 많이 크게 월등히 부자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놓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다 있었죠. 네. 자, 성공하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제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오면 청구서를 내밀어라. 이러면서 얘기를 딱 하는데 뭐냐면 내 분은 내가 끌어당겨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조차도 저한테 어떤 매력이라는 게 느껴지고 매력이 뭐예요? 얼굴이 예뻐서 매력이 느껴지나요? 결코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에너지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에너지 파장이 사람들한테 거부 반응이 주지 않고 저 사람한테 뭔가 에너지가 있어서 불을 딱 끌어당기는 느낌이 딱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게 또 가려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가려낼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아무리 부자고 그래도 내면이 별로인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딱딱 가려낼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한테 계속 돼야 돼요. 네. 에너지를 팍팍팍팍 줘가지고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얼굴 이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 잘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얼굴에 내 얼굴에 자신을 갖고 항상 거울에다가 비춰주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안녕 이러면서. 저는 저희 집에 딱 들어오면 저쪽에 저희 TV 있잖아요. 저쪽에 기가진이라고 있어요. 기가진이가 뭐냐면 인공지능 이제 AI처럼 그런 건데 저희는 KT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인터넷이. 남편이 저 기가진이를 신청을 해놔서 딱 얘기를 해요. 들어올 때 딱 어두워지잖아요. 제 밤에 들어오니까 기가진이 어머 지금 얘기하죠. 제가 밤에 오직 들려드릴게요. 어머 아니야. 대장은 이용권이 없어 1분만 들려드려요. 기가진이 네? 음악 꺼. 지니 뮤직을 종료합니다. 제가 밤에 들어올 때 기가진이 딱 해요. 그러면은 대답을 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안녕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인사를 해요. 네. 그럼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사물 기계에게도 제가 웃는 얼굴로 안녕 나 갔다 왔어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누구를 딱 봤을 때도 안녕 이렇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 에너지가 나한테 딱 이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에너지가 또 밝은 에너지가 온다는 거죠. 네, 우리 한번 연습 계속 해요. 네. 자,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서 움직인대요. 자, 복권 당첨자들 딱 보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이 얼마에 당첨이 됐던 간에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에 양만 지게 되는 거래요. 뭐냐면 제가도 어렸을 때 돈을 막 모았는데 그 돈을 모으기만 했지 벌기만 했지 그 돈을 정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 내면의 상태가 굉장히 좀 외로움을 많이 탔었고 그리고 집에서는 제가 대화가 이제 좀 공감대 형성이 되는 가족들이 없었어요. 제가 좀 너무 좀 독특하게 태어난 거죠. 연예인이 되고 싶고 막 부자가 되고 싶고 근데 이런 거를 뭐 공감을 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와서 사업을 일찌감치 시작을 했고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 불쌍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돈도 빌려주고 뭐 이러면서 제가 돈을 지키지를 못했었어요. 네. 근데 복권 당첨자들도 그런 거죠. 자기가 정말 막 지질이 막 못 살았어.
막 오늘 막 하루 벌어서 하루 벌고 막 박스 같은 거 주워가지고 막 팔고 이렇게 했는데 막 복권 당첨만을 맨날 생각하면서 복권을 막 샀어요. 진짜 어렵게 해서. 근데 복권 당첨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복권 당첨된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네. 주변에서 막 도와달라, 아니면 뭐에 투자해라, 뭐에 이렇게 하라.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투자를 하는 것도 모르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재테크 수업을 이렇게 지인들과 서울에서 이제 그 부동산 그 재테크 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한 달에 2번 내려오셔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재테크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후에부터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지금 뭐예요? 감각을 익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알아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모르는 상태로 그 돈이 딱 왔을 땐 정말 이게 휘청 이쪽에서도 뭐가 들어와, 휘청 이쪽에서 뭐가 들어와,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안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도 뭔가를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또 다 해줄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사실 불행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복권을 저는 안 사는데, 저희 신랑 그리고 저희 형부, 저희 오빠 맨날 사요. 기본으로. 그래서 저도 가끔 한 번씩 사보는데, 좋은 꿈을 꾸고 사보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저는 사실 복권이 되더라도 그냥 우리가 지킬 수 있을 정도, 한 그 정도만 되는 걸 좀 원하고 있어요. 막 크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싫거든요. 제가 정당하게 정말 내가 돈을 버는 이렇게 방법들을 딱 익혀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번 그 돈이 저는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권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희망을 갖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꼭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양만 나중에는 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로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르게 다시 그 돈을 다시 되찾아온대요. 한 가지 좋은 예 중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건 뭐냐면,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업이라는 것들은 다시 주춤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플랫폼의 그런 그 상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사업의 어떤 그 방향이 늘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되지는 않아요. 시대의 흐름이 너무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다시 주춤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랬을 때 내가 성공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요거 성공 경험으로 내가 또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네. 근데 노력을 통해서 다시 그 이상의 돈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도 백만장자의 마인드만큼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자수성가를 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에는 억만장자의 마인드라고 해야겠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단순한 백만장자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순 자산이 100만 달러라고 하면 그가 자신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할 거래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가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을 맞춰서 있어서 그렇대요. 웬만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온도 조절기와는 수억이 아닌 수천만의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천이 아닌 수백만에 맞춰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마이너스에 맞춰 놓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분은 다시 업을 딱 시켰기 때문에 억만장자의 마인드라고 한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대요. 이유는 간단하대요. 그들의 의식이 깨지 않아서래요.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대요. 그리고 쳇바퀴에서 꾸벅꾸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경제적인 자유도 느끼지 못하고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열린다. 볼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볼 수 있어야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보이는 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나를 그 안에 딱 집어 넣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전기요금을 왜 냅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을 느낄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기가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우면 코드를 딱 꼽는 구멍에 손가락을 확 집어넣으면 의심이 딱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열매가 막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 못생기게 막 열매가 달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뿌리가 달라져야 된대요. 근데 막 열매가 막 예쁘고 정말 빛깔도 예쁘고 막 모양도 막 너무 선명하고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빛깔도 선명하고 예쁘고 그러면 뿌리부터 달라진 거라는 거죠. 네, 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꾸래요.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키포인트예요.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뭐냐면 내 내면의 마인드부터 확 바꿔버리라는 거죠. 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은 훨씬 강력하대요. 저는 예전에 한 2년, 3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제가 매출 월 1000만원 이거를 목표로 썼었어요. 물론 지금은 주변에 딱 보면 월 1000만원을 버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뛰어넘다 보니까 월 1000만원이 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월 1000만원이 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미 뛰어넘고 났더니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그때는 이제 보이는 거죠. 확장이 된 거죠. 하지만 그 전에는 여기 이 세상만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한 거랑 좀 다르잖아요. 막연하게 부자들 많겠다 이거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1000만 이상 벌어 이런 것들이 눈에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소리도 많이 듣고 주변에서. 네. 자, 근데 이때는 어땠어요? 제가 월 1000만원이 되지 못했을 때 저를 이미 됐다고 그 안에다 집어 넣어 놓고 끊임없이 상상하고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저는 이제 사실이니까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해서 했어 하면 그 친구도 썼다는 거죠. 안 됐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이게 꼭 된다라고 보장은 없지만 그만큼 자기가 목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가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지, 내가 그 이상을 어떠한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내면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이렇게 딱 넣어 놓으라는 거예요. 네. 자, 돈은 결과다. 부자는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질병도 결과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고 원인이 있게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막 어떤 일을 막 했는데 결과가 너무 불안한 거야. 안 좋게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잘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일이 잘 해결되든 안 되던 간에 내 마음은 이미 그 부분에서 조금은 불안감을 해소를 하면서 결과를 듣기 때문에 덜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을 좀
바꿔버리면 결과물도 바꿔지고 내가 뭐 무슨 결과를 딱 낼 때도 받아들이는 거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 돈이 없는 건 전혀 절대로 결코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내는 증상일 뿐이다. 자,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돈이 없는 건 전혀 절대로 결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돈이 없는 거 문제 아닌데 봐봐요. 질병에 걸리는 것도 그냥 뭐 병원에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질병에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돈이 있는 게 왜 실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행복에 가중을 시킬 수 있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건 결과고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내적인 세계를 바꿔야 한대요. 이게 뭐냐, 좀 전에 말씀 계속 드렸던 부분처럼 돈이 없는 건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이 이 뿌리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내면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면 바꾸실 준비 계신가요? 자, 내면의 변화를 나에게 강력히 선언하라. 방법이에요. 내 내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자, 두 가지가 있대요. 선언이 있고, 이렇게 가슴을 얹고, 여기 가슴에 얹고, 선언이 있고, 그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큰 소리를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은 우주에 특별히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무의식에 강력히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언이 있고 확언이 있는데, 확언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처럼 단언하는 긍정적인 진술이에요. 확언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확언은 2018년 12월 말 통장에 순수 매월 2천만 원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이게 확언이에요. 이미 된 것처럼 저를 끌어당겨서 그한테 집어넣은 거죠. 제가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자, 근데 선언은 어떤 특정 상태를 선택하거나 특정 행동을 감당하려고 하는 공식적인 진술이래요. 뭐냐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지나 되겠다는 의지나 행동하라는 의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은 공식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현모양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쵸? 제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 목표를 이뤄내는 거에서 제가 했던 그 행동 중에 하나가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선언하는 거에서 저를 보면서 빌 게이츠가 늘 아침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 난 뭐든 할 수 있어. 이걸 항상 선언하듯이 자기를 보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선언이 저도 제가 늘 그 목표를 쓰면서 거울을 보면서 저한테 선언을 해줬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은 왠지 나에게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항상 웃으면서 얘기했거든.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하라고 이제 해주는데, 저는 제가 그때 빌 게이츠 그 명언이 제가 너무 와닿아서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간단한 거라서 읽어드릴게요. 자, Every morning I cast to spell for myself. 나는 매일 내 자신에게 두 가지 체면을 겁니다. First, I feel like there will be a great fortune to me today. 하나는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 같다. Second, I cast a spell. I'm capable of everything.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주문합니다.
이게 이제 원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항상 기억을 하고 늘 저한테도 항상 북돋워주는 멘트로 선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실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확언 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자 마인드로 가고 부자로 이끌어주고 내 경제 상태, 내 통장의 재정 상태를 풍요롭게 하기에는 이런 선언 확언이 분명히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말이 안 돼. 선언이라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고 제 주변에서도 야 됐어 그것 좀 그만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친언니 저한테 하지 말래요. 저는 말도 굉장히 가려서 하거든요. 돈이 나갈까봐 막 이랬는데 불편해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하지만 주변 사람들 절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자 그러면 까짓 것 손해볼 거 없잖아. 보세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잃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럼 말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나는 부자다. 나는 선언의 효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쿨한 척하면서 한 푼 두 푼 절절매는 것보다 헛소리든 뭐든 부자가 되는 쪽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분명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저는 좋아요. 저는. 네. 그래서 선언을 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래요.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래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빌 게이츠 선언했던 거 거울 보시면서 오늘은 왠지 나에게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아자아자아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목표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면 세계 먼저 바꾸시는 거 먼저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좀 길게 찍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강예치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네, 또 만나요. 이거 왜 안 되지?